한대행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원래는 이제 경선 치르는 기간에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다들 그냥 이게 보수 단일화 열망이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한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국무회의까지는 주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출마하게 된 마지막 국무회의일 텐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어떤 임명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 거잖아요. 네. 굳이 뭐 이것까지 매듭을 짓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본인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내일 아닙니까? 29일? 근데 내일 사퇴하면 그 효력이 없다면서요. 거부권 행사한. 당일날 하게 되면은 예. 네,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에 미국 그 해군성 장관이 오는데 네. 지금 우리 한미 간에 우리가 카드 쥐고 있는 몇 장 중에 하나가 조선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예. 뭔가 마무리해야 될 수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30일 그 해군성 장관 만난 이유가 뭐 출마 의사 표명하더라도 예.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논평할 문제 아닙니다.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예. 예. 그리고 뭐 그 스케줄을 그냥 생각하다 보면 내일 후보들 간의 어떤 경선 2차 경선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4명의 후보가 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선까지 좀 보고 나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요, 뭐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내일 뭐 그 국민의힘 과반 득표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채널에 의해서 연 이틀 동안 예. 그 토론회 주관했잖아요. 네. 또 토요일 사자 토론 MBN에서 근데 이게 이 레거스 미디어에서는 그 토론회 열기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안 하던데 엄청납니다.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요. 그러니까 관심과 열기가 엄청나요. 예. 그 이른바 금요일에 데스매치라고 일컬어졌던 한동훈 홍준표 3시간의 혈투. 이거 뭐 보니까 채널의 유튜브 조회수가 133만 회가 됐더라고요. 동시 접속도 한 12만 뭐 이렇게 보시던데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레거스 미디어에서 그 토론의 열기, 관심과 열기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뭐 언론사의 자유니까. 저희는 한 것 같아요. 예. 저희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 본인들은 하셨으니까 네. 했겠죠. 예. 근데 지금 그 이 토요일 또 사자 토론회 MBN 그것도 유튜브 조회수가 뭐 100만 육박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저희 한동훈 후보가 어제 뭐 그 도플갱어 정성호 씨랑 뭐 그 무슨 개그 프로그램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SNL. 그건 보니까 뭐 530만 회를 돌파를 했어요. 거울 치료 받으시는 네, 거요? 거울 치료 받는 그 장면 있죠. 네. 533만 회인가 뭐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아, 지금 경선이 한창인 와중에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지만 네. 그런 토론회를 반영한 게 아직 안 나왔다. 예,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한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보통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조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죠? 리얼미터는 네. 지난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 주 후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목금토. 네.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반영된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당원 투표 50%, 그다음에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는 그 토론회의 열기가 좀 반영된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후보들의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한덕수 대행 얘기를 좀 네. 했다 보니까 네, 이 얘기 좀 하시죠.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한동훈 캠프에 네. 계시잖아요. 네. 뭐 저희가 직함을 따로 뭐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네. 누구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겠지만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또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보수 진영의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될지 본선 경쟁력은 있을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거를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반명 빅텐트. 반명 빅텐트. 예. 예. 그런데 반명 빅텐트 큰 텐트를 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덧셈 정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빅텐트를 쳤는데 뺄셈 정치 되면 그건 허무 개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과거에 대선 국면에서의 그 단일화 사례를 보면 DJP 성공한 사례, 노무현과 정몽준. 약간 이질적 세력 간의 이 단일화였습니다. 네. 그게 덧셈 정치예요. 예. 예, 성공한 사례고.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대선판에 참전을 하면은 그러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 네. 한 것보다 한덕수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나머지 주자 것들을 그냥 좀 가져가는 식의.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윗돌 괴는 이런 예. 식이지 플러스 알파가 지금 수십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중도층에서 한동훈이 1등하고 한덕수가 2등하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게 빅텐트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느냐? 네.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여론조사로는 그렇고 여론조사는 신지호 의원님께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드러난 수치 말고요. 정치 전문가이시니까요. 보시기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우리 후보 알리기도 급급한데 빅텐트 친다고 하고 막 이런 게 시간만 잡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에 그나마 주목도를 높이고 컨벤션 효과 볼 수 있는 건 네. 이런 단일화 작업밖에 없다라는 분도 계셔서 그런 효과가 있을지 좀 자, 여쭙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당의 주요 이제 4명의 이제 그 주자 중에 한덕수가 키워드가 됐어요. 네. 한덕수 빼놓고는 본인의 그 선거 전략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김덕수 노선을 일찌감치 네, 천명했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제.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내가 김문수보다도 더 빡세게 완샷으로 그냥 한덕수와의 단일화 끝낼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좀 냉정하게 보면요. 이거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본인의 득표력을 높이기 위한 이 경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한덕수 카드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쭈는 거는 네. 한덕수라는 인물이 들어왔을 때 네. 본선 경쟁력은 있는 사람이냐 이제 개인에 대해 여쭙는 거였는데 일단 예. 여론조사 상으로는 드러난 게 없다라고 하셨고요. 네.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는데 이거는 뭐 윤석열 시즌2 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 확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이런 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나름의 표를 찍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네. 경쟁력에 대해서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뭐 지금 보도로 보면은 이번 주에 결단을 내리고 출마 의사 피력할 것 같은데 하자마자 삼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삼중고요? 삼중고에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명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네. 출마 명분이. 왜 나오는 거야 이런 명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판해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고 네. 명분이 취약하다. 두 번째 무소속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소속이요.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선거 뭐 캠프 진영 작은 문제까지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면 명분이 취약하고 무소속의 그런 핸디캡이 있네요. 핸디캡이 있는데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가? 선거판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예. 그 지지율이라도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과거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한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잖아요. 전례가. 예. 고공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 권한대행. 두 사람 다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고건과 황교안이 받았던 지지율과 지금 한덕수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요. 고건 총리는 뭐 30% 해갖고 계속 고공 행진을 했었고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다자구도에서 20%에 육박한 수치가 있었어요. 2017년에.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한대행의 지지율은 좀 초라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삼중고에 직면을 하는데 정치는 또 권력 의지를 갖고 그거 뚫어내는 맛이 있으니까 무슨 또 비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지금 공식적으로 본인이 출마한다 안 한다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건 들고 나오겠죠. 그러겠죠. 뭐 아무런 계획이 없진 않을 오늘 뭐 테니까.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자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 1년 만에 개헌하고 끝내고 뭐 하겠다. 뭐 예. 이런 뭐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삼중고를 돌파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